안녕하세요. 중고차 가이드 중간입니다. 독일차를 이야기하면서 외계인을 잡아서 만든 게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인간이 만든 거라곤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자동차 제작 기술이 남다른데요. 그럼 독일 프리미엄 세단은 뭐가 다를까요? 기술의 정점에 있는 최신 기술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가성비 중고차 시세는 어떤지 알려드릴 텐데요. 가장 빠른 소식을 위해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국산 차들도 벤치마킹을 통해서 독일 차와 비슷한 구조와 재질 그리고 성능을 내는데요. 독일 프리미엄 세단의 첫 번째 특징은 하체입니다. 남자도 하체가 중요하다고 하죠. 자동차는 더욱더 하체가 중요한데요. 1초에도 수백 번의 진동을 견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로우암이라는 부품이 있는데요. 위아래로 오는 충격을 최대한 흡수하는 이 쇼크 옵저버를 견고히 고정해 주는데, 로우암의 역할은 쇼크 옵저버에 고정하는 역할도 있고 타이어와 쇼크 옵저버에서 오는 충격을 흡수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국산차는 이 부품을 철판을 구부리거나 여러 겹을 겹쳐서 쓰고 있는데요. 철판으로 만들면 장점은 부품 가격을 낮출 수 있고, 단점은 무게도 무겁고 자잘한 진동 흡수를 잘 못하고 또 부식도 생기게 되죠. 바로 이 로우암 부품을 독일 프리미엄 세단은 알루미늄 합금 다이캐스팅을 통해서 만들어내는데요. 알루미늄은 철보다 비싼 비철 재료인데 왜 알루미늄 다이캐스팅을 쓸까요? 바로 부식에 강하고 충격 흡수 성능도 좋기 때문입니다. 주행을 더욱 정교하게 정숙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국산차에도 몇몇은 이런 알루미늄 로우암이 들어가는데요. 제가 기억이 나는 건 일단 제네시스 그리고 말리부가 썼던 걸로 기억합니다. GM은 참 보이지 않는 곳에 정성을 쏟는 경향이 있죠. 두 번째는 마찬가지 하체 부품인데요. 멀티링크 서스펜션 구조입니다. 정확히 더블 위시본 구조인데요. 생선 뼈 같은 두 개의 구조물이 바퀴 안쪽에서 위치해 있고,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 충격 흡수를 잘하게 도와줘서 차체로 오는 충격을 최소화해 줍니다. 국산차 대부분은 이와는 다른 맥퍼슨 스트럿 구조의 서스펜션을 쓰는데 이게 깊게 들어가면 좀 복잡해요. 전륜구동과 엔진이 가로 배치되어 있는 차량의 특징인데요. 더블 위시본, 이렇게 더블 위시본 구조를 하기 위해서는 공간을 많이 차지하게 되는데, 엔진과 변속기가 좌우로 나란히 배치된 전륜구동 자동차에는 적용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공간 활용이 높은 맥퍼슨 스트럿 구조를 사용하는데요. 승차감과 주행 성능 입장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산 고급 세단에도 멀티링크인 더블 위시본 구조가 들어가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하면 엔진룸 디자이너가 따로 있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들리시겠지만 엔진룸을 열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국산차의 엔진룸을 열어보면 배선이나 호수류들이 여기저기 있어서 약간은 어지럽게 보이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들은 엔진 부품뿐만 아니라 고객이 엔진룸을 열었을 때 보게 되는 여러 배선과 호수류들이 배치와 위치까지 디자인 요소로 보고 디자인하기 때문에 나 프리미엄이야 하고 차이를 두는 거죠. 오늘 소개할 가성비 중고차 독일 프리미엄 세단은 3종입니다. 예상하셨듯이 벤츠 W213, 2300과 BMW G30, 530i 그리고 아우디 C8, A6, 45, TFSI입니다. 디젤 모델들을 예상하셨다면 틀리셨고요. 오늘은 가솔린 고출력 모델입니다. 중대형 세단이기 때문에 가정용으로 주로 이용하시겠지만 가끔은 아빠들의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혹은 펑카용으로도 손색이 없는 차량들이죠. 엔진 출력은 240에서 260마력대이고요. 토크는 35kg대의 일반 운전자가 운전하기에 출력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차량들입니다. 그럼 가장 먼저 벤츠 W213 2300 포매틱입니다. 전장은 4.92m, 전폭은 1.85m, 높이는 1.46m, 직렬 4기통 2000cc 가솔린 터보 엔진이고 출력은 245마력, 토크는 37.7kg 토크입니다. 최고 제한 속도는 250km/h에 걸려 있네요. 물론 이 속도까지 달리시면 국내 어디서든 불법입니다. 정말 달리고 싶으시다면 인제 스피디움 서킷데이 할 때 가서 신나게 달려보세요. 내 운전 실력의 한계를 느끼게 될 겁니다. 벤츠 2300 포매틱의 속도 0에서 100km까지 걸리는 시간은 0-100 6.2초입니다. 보통 중형 세단이 9초대인 걸 감안하면 엄청 빠른 가속 성능이죠. 뒷모습은 C클래스와 비슷하지만 조금은 스포티한 느낌이고요. 자동 9단 변속기 조합으로 연비도 꽤나 우수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오너 평점을 보면
8.7점입니다. 연비 점수와 가격 점수가 약간 낮은 편인데 역시나 실내 디자인은 최고라고 합니다. 2300의 신차 가격은 8천만원인데요. 가성비 중고차 시세는 2,850만원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W213 후기 모델의 디자인은 볼수록 매력있고 질리지 않는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특히 실내 디자인은 정말 가장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다음은 아우디 A6 C8 45 TFSI입니다. 아마 아우디는 처음 소개하는 것 같은데요. 싫어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 됐습니다. 10여 년 전에 첫 아우디 A7이 나왔을 때 외관을 보고 한눈에 반했었는데요. 그 뒤로 나온 아우디 차량들은 그만큼의 충격을 주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A6는 그 뒤에 출시한 C7 그리고 C8 8세대 모델인데요. 7세대 모델을 거치면서 가장 완성도가 높은 8세대 모델로 변모했습니다. 관심이 없다면 7세대와 8세대 차이를 잘 모를 수도 있는데 8세대 모델의 외관 디자인은 더욱 강한 모습이고 헥사고널 그릴도 커졌죠. 외관에서의 차이보다는 실내의 차이가 더욱 큰데요. 비행기 조종석과 같은 콕핏 운전석과 더 전투기 조종석 같은 계기판, 디스플레이와 전자식 변속 레버가 적용됐습니다. 차량의 크기는 전장 4.95m, 전폭이 1.88m, 높이는 1.46m로 2300보다는 3cm 정도 넓은 차체를 가졌네요. 3cm 정도면 유의미한 수치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폭에서는 말이죠. 엔진은 2000cc 가솔린 터보 엔진이고요. 출력은 252마력, 37.7kg의 토크를 가졌습니다. 마력에서는 벤츠보다 7마력이 높은데요. 변속기는 아우디가 자랑하는 에스트로닉 7단 자동 변속기가 장착됐습니다.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 중 유일하게 전륜구동 베이스로 개발된 차량인데요. 그래서 사륜구동이 아니더라도 눈길에서 다른 차보다 더 안전하기도 합니다. 물론 4륜구동인 콰트로를 선택하면 최고의 선택이긴 합니다. 아쉽게도 최고 속도는 210km의 제한이 걸려 있네요. 제로백 성능도 7초대이고요. 벤츠 2300은 6.2초였는데 출력도 높고 토크도 같은데 제로백 성능은 왜 차이가 나는 걸까요? 바로 전륜구동과 후륜구동의 차이인데 전륜구동은 급가속하게 되면 무게가 뒤쪽으로 이동해서 앞바퀴 쪽 그립이 떨어지게 되고 때문에 성능 차이가 생기게 되는 거죠. 약간 전문가처럼 보였나요? 아우디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보는 맛인데요. 예전부터 모든 자동차 회사에서 디자인 벤치마킹 1순위가 바로 아우디였습니다. K5와 제네시스도 초반에는 아우디 벤치마킹을 많이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만큼 외관이나 실내 디자인이 업계 선도했었는데요. 언제 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아우디 디자인 센터의 부사장이 현대자동차로 가고 나서부터는 아우디 디자인이 평범해 보인 것 같기도 하네요. 이건 정확하진 않고 개인 의견이고요. A6 45 TFSI를 가진 오너의 평점을 보면 와 9.3점입니다. 가솔린 차량으로 연비에서만 8점대 점수를 받았고 나머지 모든 부분에서는 9점 이상이네요. 이 정도 높은 점수의 차량 찾기 쉽지 않은 거 아시죠? 실내 품질 만족에 대한 의견이 있고 가성비가 좋다라는 의견이 많네요. 벤츠는 약간 부담스럽고 BMW는 너무 젊은 느낌이라서 선택했다는 의견도 있고요. 재미있네요. A6 45 TFSI의 신차 가격은 7천만원인데요. 연말에 할인을 많이 할 때 구매하셨다면 5천만원 후반대에도 구매가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가성비 중고차 시세는 아직 시세는 많이 안 떨어진 것 같고요. 3,800만원입니다. 8세대는 생각보다 중고차 시세가 저렴하지는 않네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BMW G30 530i입니다. 그동안 BMW는 디젤 모델만 소개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이 앞선 차들과 레벨을 맞추기 위해서 가솔린 모델, 그것도 상위 모델인 530i 모델을 소개해 드립니다. 물론 더 상위 모델인 540i도 있지만 530i만 해도 충분하다는 얘기죠. G30 530i의 제어는 전장 4.93m, 전폭 1.86m, 높이는 1.48m로 앞선 벤츠 2300과 아우디 A6와 큰 차이는 없는 크기고요. 차량의 성능은 2000cc 가솔린 터보 엔진으로 출력 252마력, 토크 35.7kg을 만들어냅니다. 마력은 높지만 토크는 낮게 세팅되었네요. 2kg 토크라면 의미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자동 변속기는 8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됐고 차량의 최고 속도는 250km입니다. 제로백 성능은 벤츠 2300과 같은 6.2초이네요. 역시 후륜구동 특징으로 무게중심 이동을 통해서 뒷바퀴에서 출력을 모두 가속력으로 전달할 수 있었던 덕분인 것 같습니다. 530i를 소유한 오너의 평점은 9.1점입니다. 디젤명가답게 디젤 모델보다는 약간 떨어지는 점수인데요. 동일 차량의 520D의 점수가 9.3점인데 연비와 가격에서 점수가 하락이 있었네요. 사고로 E클래스를 운행해본
본 530i 운전자가 남긴 의견이 있는데요. 벤츠는 주행할 때 기품이 느껴지지만 안정성을 느끼면서 스포티함을 느끼는 건 BMW였다고 합니다. 실내 디자인도 벤츠는 화려함, BMW는 깔끔함이라고 합니다. 비슷한 가격대의 차량이기 때문에 선택은 본인의 취향을 따르시길 추천드립니다. 530i의 신차 가격은 7,400만 원인데요. 가성비 중고차 시세는 3,050만 원입니다. 가솔린 중고차 특징이 주행거리가 디젤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같은 연식일 때 더 비싼 경우가 많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장기간 소유하고 운행하기에도 가솔린 차량이 더욱 수월한 점을 아셔야 하고요. 연간 주행거리가 1만 킬로 이하라면 저는 가솔린 차량을 더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 중형 세단 3종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성비 중고차도 알려드렸는데요. 이 외에도 더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구독해주시면 좋은 정보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